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이 낙폭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죠. 예. 자, 최근에 며칠째 모습에 비해서 음봉이 거의 이제 길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 3일 정도 낙폭이 깊었다고 한다면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자,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신한 외인 창구를 분석을 드린다 그러고 그걸 빼먹고 말씀 안 드렸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이 조인트 스템 있잖아요. 네, 일본에 가서 그 주사를 맞고 오신 분이 대표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후기죠, 후기. 이런 글들이 많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분이 어떻게 썼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그 중요한 기사들을 한번 좀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저평가주의인데 이제 바닥을 만든 종목이고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베팅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 성장주 요거 대박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네, 요 종목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모양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음봉의 길이가 갈수록 작아졌죠. 네, 갈수록 작아졌어요. 요날. 근데 요런 정도로 아주 작아졌어요. 작아졌다는 얘기는 단기 매물이 일단락 됐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그죠? 그렇게 보이니까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집중 매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 날 아닙니까? 그죠? 한 5만 주 정도로 이틀간에 걸쳐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물론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3일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합해 봐야 한 20만 주 정도. 그죠? 75만 주를 샀는데 20만 주만 팔고 아직도 한 55만 주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어떤 순매수 구도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이 사고 적게 팔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그 외인들은 손실 중일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한창구죠. 신한창구 좀 보시면 자 이런 식 아닙니까? 만주 들어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많이 사고 덜 파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5일부터 사가지고 일부 팔았지만은 이제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손실로 그냥 내깔겨 둘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7월 25일부터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지금 한 2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신한창구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네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은 이 7월 25일부터 많이 사가지고 일부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사면 또 이렇게 그 차트 흐름이 연결이 되겠고 주가도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게 신한 얘네들이 많이 샀는데 적게 팔아 있고 아직 순매수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매수한 단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살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로 해서 거래 그 단가가 이제 나옵니다. 평균가죠, 평균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언제부터냐면은 7월 25일부터, 이거 잘못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그 신한투자증권 외인들이 주로 그 매수한 평균 단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계산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한 거죠. 예, 여기 보시면 7월 25일부터 한번 찍어 봅시다. 7월 25일부터 해서 찍어 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외인을 딱 찍어 보면 외인들이 평균적으로 12,239원에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10,830원이다.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도. 얘네들이 그 잘 손실 보기 싫어하잖아요. 손실 보기 싫어한다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와서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12,000원대 정도. 다시 한번 보면 정확히 우리가 평균가 분석을 하면 여기 여기 요거죠? 여기에서 외인을 딱 눌러보니까 12,239원. 12,239원이에요. 아시겠죠? 적어봅시다. 12,239원에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1,830원이다. 그러면 1,400원 정도 앞까지가 난 거예요. 얘네들이 뭐 이거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다시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2,239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들어올리면 순매수 방향이 유지가 되면서 그네들의 평균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래놔야 걔네들도 손해 안 보고 나중에 털더라도 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인트 스템을 일본에 가서 맡고 온 분, 예. 일본에 가서 맡고 온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네,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요겁니다. 네, 요건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조인트 스템을 맡고 왔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얘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죠? 자, 읽어볼게요, 제가. 2주 전에 별 증세가 없는 상태로 거금을 들여서 정맥 주사 1억 5천세를 맞고 왔다. 7순이시래요. 컨디션 부진을 느끼고 있었다. 맞고 왔다. 그래서 짧은 2주간의 변화를 보니까 숨쉬기가 편안해졌다. 운동신경이 나아졌다. 수면 시간이 약간 늘어났다. 허옇은 머리카락이 연한 갈색으로 변화가 있다. 쪽으로 앉기가 불편하던 왼쪽 무릎 부위가 많이 호전되었음을 느꼈다. 예. 미세하지만은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캡처를 그대로 해온 거예요. 자, 요런 글이 자꾸 좀 실리고 조인트 스템의 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 여기 말씀드린 분의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임상적 유의성이 6개월에서 3년치 거를 가지고 결국 이번에 그 제출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오일환 씨죠? 누가 심사해도 같은 결정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과거 기사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장익 교수가 최근에
조인트 스템 임상적 유효성을 발표를 했죠.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건의 데이터를 확실하게 여기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에 대한 재심사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면서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하면 당연히 이제 허가 결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요 재료 나왔던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요 기사는 금년이죠. 금년 3월 18일에 나왔던 허가 재신청 한 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혹시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죠. 네, 요거는 작년에 5월 13일에 나왔던 기사. 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오늘의 포인트는 매물이 다시 많이 씨가 말린 그런 가격대까지 왔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높이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수급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신한투자증권의 사례를 가지고 창구 동향에서 봤듯이 12,239원의 외인 평균 매수 단가, 얘네들이 결코 손해 보면서 지금 가격에서 나머지 물량을 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본 거고요. 다시 끌어당기는 작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신념을 좀 가져야죠. 네. 그리고 외인이 뭐 끌고 안 끌고 그걸 떠나서 네이처셀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인트 스템의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절대 물량을 지금 현재 이런 잔파동에도 안 털어요. 절대 안 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상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또다시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허가 결정이 아직 안 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반전해서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이렇게 며칠 계속 내리고 음봉이 많이 떨어질 때 참 견디기가 어렵죠. 그죠? 심리적으로 사실 어려우실 거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며칠 전에 올랐던 시세를 까먹은 정도고,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상승 레일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하튼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자료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긴급 사인을 드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평가 성장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대박주죠.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걸 잡아놔야죠. 이런 걸 잡아놔야 됩니다. 네, 이빠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꼭지에서 항상 잡죠.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박줄 한번 꼭 만드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줄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